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유소들이 하나씩 둘씩 셧다운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주유소에 휘발유가 없대요. 품절. 예. 지금 주유소에 휘발유만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휘발유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무연 휘발유도 재고가 없다. 이렇게 지금 붙고 있습니다. 이미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많은 주유소에서는요, 이처럼 말입니다. 휘발유가 없다 하고 지금 하나씩 이게 입간판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참 심각하죠. 왜 이럴까요? 화물연대 파업이요. 화물연대가 지금 전국적으로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건설 현장도 진짜 어렵다 합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전국에서 말입니다. 508곳입니다.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설 업체들이 멈춤했다는 뜻인가요?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쉽게 말하면 기름을 운반하는 차들 파업에 모두 가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라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에 있는 각 주유소별로 기름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지금 실어 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곳곳에서 이제 기름 재고 없다는 팻말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일단 이거를 한번 보세요. 지금 파업의 핵심 목적이 안심 운임제를 확대해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 화물 트럭이나 시멘트 화물 트럭에게 지금 안심 운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심 운임제를 적용을 했더니 2019년 도입할 때 시멘트 차주는 201만 원을 월 벌었다면 안심 운임제가 도입하고 나서 42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엄청 늘었죠.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2배 이상이. 근로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2019년에 375.8시간에서 2021년에 354.8시간으로 무려 말입니다. 21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줄어들고 임금은 2배 이상 상승을 했으니 이게 여러분 파업이 쉽게 끝날까요? 게다가 이번에는요. 어차피 정부가 3년 더 안심 운임제를 연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연장하겠다. 그러면 컨테이너선이나 시멘트를 나르는 레미콘이나 이런 쪽은요. 이제 3년 더 가는 거예요.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어요. 카드를 먼저 꺼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유소입니다. 탱크로리들. 탱크로리도 지금 파업에 동참하는 이유가 여러분 200만 원 받던 평균 임금이 지금 2배로 늘어나는데 누가 파업을 안 하겠습니까? 누가? 지금 현재까지는요. 전국적으로 70%의 어떤 탱크로리 화물연대 운전기사들이 가입을 해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상황이 이런데 되겠어요?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잘못됐느냐? 실제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을 했잖아요. 도입을 하면서 안심 운임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를 보니까 안심운임제라는 게 안심 운전, 안심 하게 운전을 한다는 뜻이니까 사고가 덜 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고는 더 나고 사망자는 더 커졌거든요. 결국은 안심운임제라는 건 허울 뿐이고 결국 힘으로 그리고 노조 우선 어떤 정책을 써가면서 말입니다. 이게 안심운임제가 도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줬던 거 뺏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물연대는 더 늘려달라 이거예요. 이제는 시멘트나 여러분 이제 레미콘 차량뿐만 아니라 탱크로리도 늘려달라. 뭐 그러면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지나요? 여기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협상 자체도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심운임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물건을 보내는 화주들입니다. 화주들이 책임을 집니다. 정부가 나와서 협상해놓고 화주들이 책임지는 기형적인 현상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정부가 일몰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몰제를 오래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화주들한테 부담이 없어요. 이게 3년 더 연장하는 것도 부담이고 3년 후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3년 후에 가서 똑같은 이런 일을 또 벌리자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품목을 더 늘린다. 컨테이너나 혹은 레미콘에서 더 늘린다. 이것은요. 화주들한테 죽으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호주 같은 나라들은 비슷한 안심운임제를 도입을 해봤는데 와 이게 효과가 없다. 오히려 산업계에 더 부담만 준다. 그래서 이게 폐기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국가와 국민 그 나라의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돼서 호주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예 폐지하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확대하자. 안 하면 이제 계속해서 국가 물류를 마비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고 앞으로 화물연대의 파업은요. 이제 상시적이 될 거예요. 상시적. 여기서 정부가 물러서잖아요. 물러서는 순간 제가 봐서는 심각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업무 개시 명령 하겠다. 1차 불응을 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고 2차 불행을 하면 화물 운송 자격을 취소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을 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초강경 대책을 한다고 하지만 화물연대 쪽에서는요. 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파업을 더 강경하게 하겠다.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정책 때문에 노조 중심의 어떤 정책을 펴다 보니 이렇게 된 거를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다 떠안게 생겼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고 강대강으로 부딪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요. 법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물류 예를 들어서 이게 수출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전 세계에 나가서 그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까요? 못 가집니다. 제가 물류비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 올렸죠. 주 52시간제 도입했죠. 거기다가 각종 규제들 어마어마하죠. 여기에다가 지금 물류비까지 올라가면 이게 뭐 기업이 담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초강경 대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에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안심 운임제가 도입이 되면 임금이 2배로 벌이가 2배가 늘어나는데 이런 게 겁나겠습니까?
저는 겁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결국 말입니다. 이 파업은 굉장히 파업이 끝나는 게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만들어 놓은 그 고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악재로 산업 현장에서는 작용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사실상 말입니다. 노무라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7% 성장한다는 그런 섬뜩한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반출입량 비중은요. 지금 7.6%까지 떨어졌습니다. 7.6%까지. 결국 말입니다. 안 그래도 수출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는 물류가 노조가 나라를 말아먹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 진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부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게 말입니다. 이게 물류비가 많이 올라가서 기업들이 줄줄이 망하면 정부의 책임이 되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기업들이 많이 망하잖아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기업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성 굉장히 큰데다가 윤석열 정부가 화주들한테 그 많은 짐을 무조건 넘기잖아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 돼요. 물론 화물연대도 이게 쉽게 말하면 부담감이 있죠. 만약에 이러다가 나라 경제가 꼬꾸라지면 이 책임 누가 질까요? 이거는 화물연대도 책임을 져야 되고 정부도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저는 준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법과 원칙입니다. 우리나라가 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전이 나오는 거예요. 여론전이. 분명한 것은요. 헌법 위에 떼법이 아니고요. 떼법은 법이 아니다. 이제 무너뜨려야 됩니다. 법과 원칙이 핵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말도 안 되는 노조들의 준동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갈 거예요. 이미 말입니다. 손실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지금 보세요. 2017년에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조 3,100억 원이었습니다. 이제 2022년 올해입니다. 이대로 가면 8조 5천억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난다고 해요. 계속 이렇게 키울 거예요? 계속 노조가 이렇게 준동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이렇게 흔들게 만들 겁니까? 이거는 아니어야 되잖아요. 법과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법과 원칙을 최대한 저는 적용을 한다면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쇠구슬을 쏟는다고 해요. 유리창에다가 쇠구슬. 쇠구슬이면 이만한 쇠구슬입니다. 총알도 쇠죠. 그죠? 쇠. 총알도. 저는 이것은요.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테러. 그런데 이런 것을 말입니다. 즉시 잡아내서 그들에 대한 강력한 법의 집행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번에 파업의 어떤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손실은 점점 더 커지고요. 노조 공화국으로 점점 발전해 갈 겁니다. 아마 이제는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법과 원칙을 위반해서 나라를 뒤흔든 노조가 대통령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리 끊어야 됩니다. 2021년에 4조 1,400억 원의 파업 손실이 났는데 올해는 8조 5천억 원이 난다니까 2배 이상의 파업 손실이 나잖아요. 지금 고리를 끊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요. 계속 노조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사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가 위에 노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 위에 노조가 있는 것, 법 위에 노조가 있는 것 이것은요. 절대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탱크로리들을 모아놓고 지금 가면
뭐 쇠구슬을 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위협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휘발유를 넣으러 가면 아마 휘발유를 못 넣는 곳도 생길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대한민국을 쥐고 흔든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법과 원칙을 지켜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화물 차주들도요. 이게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건 공짜 여기에 너무 익숙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안심운임제라는 게 공짜가 많잖아요. 그런 공짜에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으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가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생각해야죠. 저는 분명히 이번 기회에 잘못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이제 굉장히 쉽게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 생각 저는 많이 합니다. 법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힘들지만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이번 기회에 국가의 깃털인 법과 원칙을 세우는 그런 준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